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네, 안 만나요. 안 만났어요. 네. 만나서도 요청이 왔죠. 네. 언론에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데 질렸습니다. 질렸어요. 요청이 진정 수는 없고 맨날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데 질렸어요. 질렸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자,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안의 7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간 합의의 사실상 마지노선이죠. 오늘 13일. 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열심히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설득하느라 정말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야당의 반응은 어떤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전화도 돌리지만 얼굴도 직접 봤는데. 타결될 때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왔어요. 누가요? 전혀 안 했는데. 근데 우원식 대표가 그 정도 권한이 있나? 저는 오늘을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며칠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오늘 정도면 이제 우원식 대표가 BH하고 협의해서 마지막 카드를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건전치 않기 때문에요. 그 카드 여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는 있어요. 어저께 제가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공은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힌트를 뭐라고 주셨어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자, 정우택 원내대표가 말하는 힌트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 다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들을 쭉 곱씹어 보면 이 방점이 대통령의 어떤 사과. 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힌트라는 것은 일단 어떤 시기든 이번 인사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두 명의 후보자 중에 뭐 두 명 다 지명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마 야당에서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니까 네. 그 두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네. 지명 처리를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어떤 마지노선을 좀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물론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가져올 카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뭐 공은 그쪽으로 넘어갔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럴 힘이 있나요?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상황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뭘 해결하길 바라기보다는 네. 청와대에서 좀 명분을 만들어주면 그렇죠. 우리가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거는 어쨌든 야당한테는 큰 부담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명분만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 측에서 뭐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액션만 좀 보여주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호응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청와대의 어떤 그런 명분을 좀 만들어달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안 그래도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일자리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저 말은 일단 인사 문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추경부터 좀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물리적인 어떤 시간 타임 스케줄로 보면요. 네. 추경 심사를 오늘 바로 열심히 들어간다고 해도 네. 18일 날,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돼서야
통과시킬 정도로 좀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생각은 일단 추경심사에 빨리 좀 같이 해주고 네. 그런데 인사 지금 2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송영무, 조대엽 그 후보자 부분에 대한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 그중에 1명을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명을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것과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그 인사 문제와 추경 처리를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편집장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원하는 건 대통령의 사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야당이 원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경 통과가 전혀 안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나요? 그럼요. 정치라는 건 뭐 10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 문제로 갖고 여야를 싸우게 만든 소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인사를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화가 많이 납니다. 이런 문제가만 아니면 지금 이 전국이 막혀 듣겠습니까? 제 독단적 생각이 아니라 야삼당의 공통된 의견이고 첫 번째 선행 조건이 대통령의 직접 사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실타라를 풀어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면 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원하는 건 대통령의 사과다. 청와대도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와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추경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절박하다. 반드시 이번 7월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청와대에서는 알 수가 없다. 국민당께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입장에서 추미애 대표의 이유미 사건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과를 하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자, 아주 극적으로 이 대리 사과가 있은 직후에 국민의당에서는 추경 예산안 통과와 관련된 입장을 이 당론으로 좀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야, 국회가 이제 정상화되는 첫 발을 내딛는구나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또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추미애 대표와 관련된 내용은 임 실장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국민의당 입장이 또 애매해졌어요. 국민의당으로서는 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임종석 비서실장과 만나고 나서 네. 그 임 실장이 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긴급의원총회를 해서 그렇죠. 국민의당은 이제 추경 처리에 같이 협조한다, 네. 임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와대가 임 실장과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만나면서 추미애 대표 관련 발언은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아니 없던 얘기를 그럼 내가 만들어서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다는 이 말도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것이 과연 이제 임종석 실장과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만나면서 정말로 그런 발언이 없었던 것인지 네. 아니면 있었는데 그거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추미애 대표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그런 발언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른바 둘러치기를 한 것인지 네. 이것은 이제 조금 지나야 진실이 밝혀질 것인데 일단 국민의당이 지금 추경 처리에 임하기로 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다시 또 약간 애매모호해지는 그렇죠.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이 돼서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저 내용을 기자들에게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 이제 국회 정상화의 첫 발이 시작되는가 했는데 청와대에서 또 해명을 했다. 추미애 언급은 없었다. 이건 혹시 추미애 대표가 이 사과, 대리 사과에 대해서 발끈하고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대화 내용을 내가 적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의 국민의당의 태도가 예를 들면 추미애의 숫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추경심사에 협조하기로 한 배경에는 분명히 그날 오늘 임종석 실장과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대화해서 무언가 추미애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한 양해가 분명히 있지 않고서는 사실 네. 그렇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 청와대와
그럼 국민의당 지도부와 얘기를 하고 본인은 빠진 모양새, 정치적으로 이게 상당히 이른바 좀 왕따당한 비슷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집권당 대표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뭔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청와대에 표명을 했을 것이고 청와대가 그걸 주워 담기 위해서 얘기는 추 대표 얘기는 없었다라고 다시 좀 그렇게 수습을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꼬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하려다가 2, 3일 정도의 여유를 뒀어요. 그런데 그 마지노선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지나면 청와대에서는 그 두 명에 대한 임명 강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극적으로 어떤 합의 사항이 나올지 오늘 밤 안에 뭔가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갑자기 이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극적으로 뭔가 타결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국민의당만 민주당과 함께 공조를 하면 협조를 하면 아무래도 이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꼬가 트이는구나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정국이 더 꼬여버린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 시한은 오늘까지지만 이 꼬인 정국에서 청와대가 그러면 이 송영무 그리고 조대엽 두 후보자를 강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더 정국이 꼬여버렸고 그러면 추경 예산안 심사는 더 힘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럼 아마 두 명 다 강행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추경안까지도 꼬여버리기 때문에 조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런 가운데 이 장 본인이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야당에서는 또 갑자기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골프장 이용 기록을 문제 삼고 나섰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12년부터 16년까지 최근 동안 295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송영무 그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금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군 골프장은 보통 퇴역 장성들이 계속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인들과 혹은 선후배들과 군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골프장을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군 수장이었죠. 우리 해군 수장이었는데 해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송 후보자께서 여전히 골프를 즐긴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2016년 3월에 천안함 폭치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그 해군 2함대가 천안함 피격 6주기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송 후보자는 평택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게 됩니다. 2013년에도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연평도 포격 도발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해병대 행사죠. 그렇지만 해병대도 역시 해군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자신의 관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골프를 치고 있었고요. 2014년도를 보면 같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골프를 치고 있었고 2016년도에 천안함 폭침 추모식에서도 역시 용인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글쎄요. 골프 치는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민간인, 그러니까 이미 퇴역을 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걸 결정적으로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을지 청와대에서는 뭐 어떤 입장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뭐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골프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흠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골프와 관련해서는 일단 당시에는 민간인 후보였고 민간인 신분이었고 또 낙마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